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바람에 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탔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자, 100명으로 늘리자 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법원을 손보겠다고 밑도 끝도 없이 대법관 늘리자는 건 민주당이 선 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관 증원 이슈의 본질에 대해서 이번에 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각이 되는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가 너무 많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작년 상반기에 민사 본안 사건 중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비율이 70%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심리불속행 기각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이런 사유가 없다면 대법원이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바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재판연구관이 심리불속행으로 분류를 해서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한 사건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을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해버리면 3심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죠. 2심제처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사건을 대법관 대신 재판연구관이 처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건 수에 비해서 대법관 숫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2023년을 기준으로 상고심 사건의 수가 37,669건에 달하는데, 대법관 14명 중에서 대법원장이랑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서 심리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당 3,139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1년 기준이고요. 1년 365일 내내 대법관들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당 하루에 3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통계거든요. 말이 되나요, 이게? 그래서 상고 사건 대비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대법원의 오래된 골칫거리였습니다. 80년대에는 상고 허가제라고 해서 상고되는 사건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고 사건이 연간 1만 건을 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고 허가제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1990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상고 사건은 3만에서 4만 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대법관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거죠. 대법원도 대법관 업무 과부하 문제를 예전부터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인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대법관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법관 수십 명을 배치함으로써 대법원이 상고법원의 인사권 관련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해서 입맛에 맞는 법관만 배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관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나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 같은 게 제기되면서 상고법원 설치 논의는 결국 흐지부지가 됐죠.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늘리지 않고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원벤치 룰입니다. 즉,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의견을 통일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일적인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5월 14일에 법사위에 나와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 올라온 전체 사건 중에서 전원 합의체로 가는 사건 비율이 연간 10건도 안 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0.02%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원 합의체 의견 통일을 근거로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좀 옹색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결하는 방법이겠지만, 올라오는 사건 숫자를 통제해서 수요 자체를 줄여버리면 이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이 되잖아요.
그런데 상고허가제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없어진 상황에서 다시 상고심 사건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건 아무리 1심이나 2심을 충실하게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공교롭게 이번에 이재명 후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 불이 붙었던 느낌인데, 김용민 의원은 30명으로 늘리는 방안, 그리고 결국에는 철회되기는 했지만 장경태 의원은 100명까지 대법관을 늘리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독일은 대법관이 거의 130명 정도 된다고 해서 대법관 한 명당 배정 인구가 65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70만 명으로 6배나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법관 수를 맞추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법원의 사건 과부하는 심각한 상태고, 상고심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 개선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상고심 개혁의 목표는 법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증언뿐 아니라 이상한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박범계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즉각 당론이 아니라면서 선을 긋고 결국에는 법안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법원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법관 증언 방안,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하도록 바꿔서 실질적 사심제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을 만드는 상황에서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같은 이런 이슈를 왜 만드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1심이랑 2심에서 법조인인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는데 3심에서 비법조인 대법관이 그 결론을 바꿔버린다 라고 하면 과연 이 결론을 수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동네 병원에서 의료인 출신인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상급법원에 있는 비의료인 출신 의사가 치료 방법을 마음대로 바꿔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라이센스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검찰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수처, 국수본, 검찰 이 세 개 수사기관 사이에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윤석열이 결국에는 석방이 돼서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을 한 것 아니겠어요? 내란을 지시한 자는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영화 보고 다니는데 그 밑에서 지시를 받고 실행한 장성들,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죄다 구속이 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법원 개혁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래서 제발 좀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